수고하셨습니다. 짠! 오늘 영상에서 담을 이야기는 목성과 천왕성의 컨정션. 컨정션은 영도 합을 의미합니다. 네,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담아보려고 해요. 제가 지난달 3월에 이렇게 좀 내면적으로 깨닫게 된 부분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번 3월 17일에 저희 할아버지께서 하늘의 별이 되셨어요. 요양원에서 한 3년 정도 있다가 가셨는데요. 누구나 가족을 상실하는, 사랑하는 사람을 상실하는 아픔은 갖고 있잖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그리고 앞으로 저도 언젠가 세상을 떠나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이별에 대한 슬픔이 뭔가 나만 그렇다, 나만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일단 정말 단순하게는 슬프다라는 감정은 인간이기 때문에 느낄 수밖에 없구나.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저희 할머니도 세상을 떠나셨었고 4년이 지나서 이렇게 저희 할아버지도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셨는데요. 근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것은 사람의 인생에 대한 것이었어요. 내 가족이 떠났다라는 슬픔을 떠나서 왜 사람은 이렇게 태어나서 병들고 나이 들고 세상을 떠나고 해야 하는 걸까? 왜 죽어야 하는 걸까? 근 몇 년간 생각을 해온 것 같아요. 어릴 적에 키워주셨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정말 자주 보고 했었기 때문에 그 상실감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떠나시기 직전에 수년 동안 너무 우울해하셨고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였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옆에서 얘기를 듣고 보고 하면서 우리는 왜 이렇게 고통받으면서 인간의 삶을 살아야 할까? 뭔가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는 훌륭하신 분이시고 진짜 열심히 살아오신 분이시고 누가 봐도 행복해도 되는 그럴 자격이 있는 분들인데 너무 우울해하셨어요. 인생의 끝자락에 딱 도달했을 때 제가 봤던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습은 뭔가 허무하고 공허해 보이는 그런 감정을 갖고 계셨고 헛살았다, 잘못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지금까지 전혀 그런 느낌을 저는 어렸을 때 받지 못했는데 떠나기 직전에 한 10년 정도 제가 봤던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습은 그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머리로는 아는데 내 몸과 내 마음으로 깊이 받아들이는 게 어려워 보였어요. 당연히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주 많이 어려워 보였어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을 많이 부러워하시고 다시 살고 싶어 하셨어요. 그때로 돌아갈 수 있었다면, 내가 50대로 돌아갈 수 있었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 젊었을 때 과감하게 도전해봤어야 했는데 아무것도 두려워서 하지 못했다. 내 인생이 없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실제로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할아버지가 떠나시기 직전에 눈물을 흘리실 때 뭔가 인생에 대해서 슬프고 허무하고 그때로 돌아갈 수 없구나. 그동안의 모든 인생이 이렇게 끝나버리는구나. 그런 감정이 전 느껴졌어요. 물론 떠나시는 분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제가 알 순 없지만 제가 보는 제 시야에서는 그렇게 보였고 일단 행복해 보이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 뒤로도 할아버지 다 떠나보내고 나서도 며칠 동안 너무 멍했어요. 제가 유튜브 발신하고 블로그에도 글을 올리면서도
평정심을 잡으려고 하면서도 계속 그 할아버지의 마지막 눈물이 너무 생각이 나서, 마지막 모습이 생각이 나서 멍했어요. 이 마음을 추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책을 찾아보고 하다가 어떤 결론에 도달했죠. 저는 전생과 다음 내생과 이런 환생에 대해서, 윤회 사상에 대해서 좀 믿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도 생각을 해봤을 때 어쨌든 우리는 이번 생을 끝까지 성실히 살아가서 완수할 수밖에 없고, 지금 내가 부여받은 현생은 전생에 뭔가 성적표 같은 게 아닐까, 내가 전생에 뭔가를 해서 부여받은 삶이 아닐까, 다음 생에는 내가 깨달음을 얻어서 다시 태어나지 않든 아니면은 다시 태어나게 되든, 어쨌든 우리에게 현재 중요한 거는 지금 이번 생이고, 이 생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서 다음 내생과 죽음 이후에 그런 모습, 나의 마음의 힘이 결정되진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슬퍼하지 말자, 이제는 마음을 추스리고 잘 떠나보내도록 하자, 기도해드리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짐을 했습니다. 근데 내가 슬퍼하는 상태로 허탈감에 젖어서 이렇게 명복을 빌어드린다라는 거는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나는 슬픈데 명복을 빌어드린다? 그 마음은 전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괜찮아요 라는 에너지를 담아서, 저는 지금 슬프지 않고 너무 괜찮아요, 이렇게 보내드려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많이 좀 편안해졌고, 이번 생은 끝이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좀 그 죽음에 대한 받아들임의 그 수용력, 그런 걸 좀 넓힐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어쩌면 이 인생이, 그리고 또 내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영원할 거다. 지금 나의 젊음, 나의 커리어, 그리고 나의 외모, 그리고 나의 가족, 나의 직업, 인생, 모든 게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고통이 생겨나는구나. 생각해보면은 저도 되게 한심했던 것 같아요. 진짜 한심했던 것 같아요. 제가 사랑을 하면서 많이 상처받은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 상처도 사랑이 영원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생겨났던 상처인 것 같아요. 이게 영원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를 마음속 어딘가에 잘 인지하고 있다면, 그럼 사실 억지를 부릴 필요가 없는데, 영원히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해 줄 거야, 영원히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어딘가에서 생각하니까, 조금만 변한 모습을 내가 보아도 상대에게서, 그러면 배신감을 느끼거나, 그리고 헤어지게 됐을 때 원망하게 되거나, 슬퍼하면서 다음 사랑은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한다거나, 좀 이런 패턴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뭔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인정받고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고 성취하고, 이런 게 되게 삶의 행복이라고만 생각하고 살아왔었는데요. 근데 그렇게 해서 기쁜 순간도 있으나,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영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더 집착하고 계속 인정받는 거에 목말라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떠나신 그 상황을 슬퍼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지만, 이렇게 내 삶에 집중도 못할 정도로 허하고 이렇게 되어버리는 이유도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절대 이곳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딱 그거를 아는 순간,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 감정의 고통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구나. 진짜 이번에 엄청난 각성이 일어난 것 같아요. 제 자신의 나약한 부분까지 터치하고 온 것 같은, 그런 2차 각성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우울할 수도 있는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머리로는 다 알고 있는데 마음으로는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뭔가 현재에 집중을 못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인간은. 근데 지금 내 옆에 있는 가족이든 내가 손에 넣은 성취나 직업이든 커리어든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이든 사실 진짜 영원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해요. 뭔가를 막 쫓아가면서 되게 열심히 살아오는데 정작 그 안에는 내가 없구나. 영원을 추구하는구나. 영원한 것은 없는데 앞으로는 영원함을 믿지 않겠다. 영원할 것을 기대하지 않겠다. 매 순간 기억하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해보고 힘든 일이 생긴다면 이것도 어쩌면 내 영원히 계획한 거일 수도 있으니 뭐든 영원한 건 없으니 기쁜 일도 힘든 일도 그저 묵묵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해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절대로 슬픈 다짐이나 비관하는 마음이 아니라 굉장히 건강하고 단단한 그런 내면의 굳건한 다짐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보면 할아버지와의 이별을 통해서 또다시 인생에 대한 고찰을 하게 되고 깨달음을 얻게 되었잖아요. 제 출생 차트에서 IC 선이 황소 자리에 있어요. 근데 그 선에 현재 운행 중인 황소 자리 목성과 천왕성이 탁 들어와서 컨정션을 시작할 때쯤 그때 3월 16일이었는데요. 할아버지가 좀 위독하셨어요. 그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하늘의 별이 되셨죠. 개개인의 차트에서 봤을 때 IC선의 목성과 천왕성이 겹치면 이사를 가게 될 수도 있고요. 가정 내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꼭 가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고향을 떠나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오랫동안 뭔가 내 집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유지해왔던 뭔가 라이프 워크 부분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차트 안에서 봤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흐름이었구나 라고 예시로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께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라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할 이야기는 이 목성과 천왕성의 그 합이 예상 밖의 엄청난 기회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성과 천왕성이 이렇게 영도로 합을 이루기 시작하는 기점은 3월 16일 점심경부터예요. 그런데 정확한 각도는 아니거든요. 그 범위 안에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정확하게 현재 황소 자리에 있는 천왕성과 움직이고 있는 이렇게 목성하고 탁 똑같은 각도로 맺어지는 그 타이밍 날짜가 4월 21일이에요. 얼마 남지 않았죠? 그리고 지금도 황소 자리에 천왕성과 목성이 컨정션 영향권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완전히 탁 들어맞는 그 각도까지 일치되는 날짜가 21일이라는 거죠. 4월 21일, 5월 한 25일까지 어쨌든 컨정션의 영향권 안에 머물다가 5월 26일에는 목성이 쌍둥이 자리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3월 16일부터 5월 25일까지 이 기간 안에 여러분들께 목성과 천왕성 합의 기운이 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일단 주는 흐름입니다. 개인 차트에서 봐야 또 어떤 이벤트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런 걸 더 정확하게 보겠지만 큰 흐름에서 봤을 때 이 무드를 모두가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향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는 날짜가 바로 4월 말 4월 21일이다. 발음이 자꾸 꼬이네요. 죄송합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목성과 천왕성의 그 합, 영도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는가. 일단은 이 영도라는 해석은 좋은 쪽으로 해석도 되고 근데 과해질 수 있거든요. 에너지가 합체되는 거잖아요. 과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과도하면 역시 트러블이나 뭔가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목성은 행운의 별이고 천왕성은 개혁의 별이니까 이 별들이 같이 했을 때는 뭔가 바꾸고 싶은 게 있다면은 과감하게 바꾸게 될 것이고, 그리고 어떤 행운의 찬스도 일반적인 행운이 아니라 와, 예상도 하지 못했어. 오 마이 갓. 이 사람이 나한테 말을 걸어온다고? 이 사람이 나한테 오퍼를 해온다고? 이런 엄청난 찬스가 갑자기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배치예요. 미래에 대해서 좀 낙관을 하고 희망을 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어스펙트로 봅니다. 책에서 봤는지 사이트에서 봤는지 그건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어떤 점성술가, 일본 점성술가인데 이 목성과 천왕성의 영도 배치는 굴러들어온 행복과도 같다. 굴러들어온 행운의 찬스와도 같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예상한 것보다 훨씬 뛰어넘는 그런 이벤트, 이런 찬스가 올 수 있다라고 해요. 근데 일단 예상밖이라고 해도요. 목성은 어쨌든 내가 사회적으로 씨를 뿌린 거에 대한 응답을 주는 또 행운의 별이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거저주는 그런 행운이 아니에요. 내가 어느 정도 노력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결실이기 때문에 어쩌면 예상 밖의 찬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 목성과 천왕성이 합의 배치로 보면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 특히나 지금 목성은 황소자리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 시즌, 황소자리 목성 시즌 작년 약 5월 말부터 지금까지 뭔가 해왔던 것들에 대한 또는 그 전부터 해왔던 것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큰 결실, 더 큰 오퍼, 그리고 일적으로 계속 막 문의가 들어온다거나 돈을 벌 기회가 들어온다거나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되게 생각하지도 못했다. 이런 일들이 긍정적으로 찾아올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사교적인 거, 우정, 그리고 더 좋은 생활, 라이프 스타일을 더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 뭔가 막 욕심 있게 움직이려고 하는 분들도 많아질 것이고, 그리고 그동안의 과거에 이런 유지해왔던 것들을 다 뭔가 리셋하고 싶다거나 바꾸고 싶다, 개선하고 싶다, 변화를 일으킬 거야 라는 사람들도 이번 4월에 많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SNS로 적극적으로 또 발신을 하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또 많아질 거예요. 국내외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고 소통하는 것도 이 시즌에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목성이 곧 쌍둥이 자리로 5월 말에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렇게 국내외 불문 SNS로 사람이랑 막 소통하는 거는 개운 액션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그런 행동을 할 때 나에게 들어오는 대인관계 면에서 들어오는 행운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일적으로 큰 찬스를 손에 넣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SNS로 좋은 친구를 만나서 그쪽에서 뭔가 예상하지도 못한 우정이나 사랑이나 이런 파트너십을 만날 수도 있고요. 어쨌든 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다 말씀드릴 수 없으나 뭔가 목성과 천왕성의 배치, 이 영도 배치는 행운적으로 찾아올 수 있는 깜짝 놀라는 그런 일들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배치가 너무 중요한 이유는 이게 약 13년인가 14년 만에 일어나는 거래요. 과거를 탈피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흐름이다 라고도 보고요. 우주는 실수를 하지 않잖아요. 뭔가 새로운 흐름을 받아들이세요라는 메시지로 이런 배치가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해요. 행운을 가져온 사회의 별, 확대의 별 목성과 그리고 기존 체제를 바꾸고 개선하고 뭔가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바꾸고 싶어하는 변화의 별인 천왕성이 함께하면서 진짜 큰 에너지의 흐름을 만들어낼 거예요. 이미 이 변화의 무드를 느끼고 움직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3월 말부터 4월 21일은 완전 정점이고요. 5월 말까지 뭔가 그동안 유지해온 거를 바꾸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이 직장에 계속 남을 것인지 아닌지 이런 거를 분명하게 생각해보고 행동하자 이렇게 정하는 그런 사람도 있겠고요. 많을 것 같아요.
진짜로. 그리고 이거 말고도 개인적인 일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예상 밖의 찬스가 올 수도 있다. 그동안 노력을 해온 무언가가 있었다면 뭐 변동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거와는 또 무관하게 내가 그동안 착실하게 뭔가 해왔는데 하는 게 있다면 이런 분들께는 놀라운 일들이 찬스가 찾아올 수도 있겠고,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까지는 개인으로 얘기했지만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경제적인 부분에서 좋은 순환이 일어난다거나 뭐 주식 아니면은 비트코인 뭐 이런 게 갑자기 상승세가 더 나온다거나, 이것도 그냥 일단 추측입니다.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영향을 주는 배치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천왕성은 또 IT나 테크놀로지도 우주 산업 담당하고 있어서 이런 쪽에서도 뭐 새로운 개발이나 뭐 더 성장하는 흐름을 보여주거나 아이디어가 막 이것저것 나오게 된다거나 그렇게 될 것 같아요. SNS 같은 이런 온라인 세계의 부분에서도 어떤 새로운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좀 정리해서 목성과 천왕성의 영도 컨정션이 주는 긍정적인 부분과 좀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영상 전반부에서 말씀드렸던, 저는 개인 차트에서 지금 IC 선에 명확한 그 도수에 탁 들어맞는 날짜, 그때 이별을 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사랑하는 할아버지와. 근데 그로 인해서 오히려 더 나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되는지 정말 죽음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여행을 하러 나왔다 인생에, 이렇게 생각하면서 수용하는 마음으로, 영원한 건 없다는 마음으로 건강하게 나아가자,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나가자라고 다짐했다고 했잖아요. 이런 깨달음을 인스피레이션으로 받게 된 것도 바로 이 배치 덕분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건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슬픈 일일 수도 있으나 덕분에 각성 스위치 버튼을 눌렀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으로 언급을 해봅니다.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정신적인 면에서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 타이밍에 지금부터 5월 말까지 뭔가 새로운 만남이나 사건들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예상하지 못했던 만남. 어떻게 이런 일이 하는 만남. 새로운 아이디어가 갑자기 내려온다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자꾸 생각해내고 또 그거를 구체화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는 흐름이에요. 그리고 자유로운 것을 좀 추구하는 분들이 많아질 거예요. 자유롭게 뻗어나가고 싶다. 천왕성이 원래는 물병자리의 또 지배성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나랑 다른 사람의 가치관, 내 가치관은 이런데 나와 다른 저 사람이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다. 굉장히 이 시즌에는 공부가 되고 자극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좋게 수용할 수도 있는 흐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여행을 할 기회도 많아질 거고 새로운 사업이나 내가 새롭게 뛰어들어서 뭔가 해보려는 그런 움직임도 더 많아질 거예요. 평소보다요. 그리고 뭔가 예기치 않은 일을 통해서 친구가 생긴다거나, 과거에는 연결되지 못할 것 같던 사람들과 친구가 된다거나, 다양한 사람들과요. 그것도 나와 다른 타 업종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예기치 않은 그런 예상 밖의 우정의 관계를 쌓아나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SNS 테크놀로지, 그리고 새로운 산업의 발전, 그리고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확대될 수 있는 그런 배치가 되겠네요. 그리고 부정적인 면으로 본다면은 목성과 천왕성이 합을 이뤘을 때 좀 네거티브하게 나타날 수 있는 건 행동이 격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뭔가 무모하게 행동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뭔가 금전적으로 좋은 운이다, 이런 흐름인데 그런 걸 보고서 나도 좀 몰빵해서 투자해야 되겠다, 이렇게 리스크를 너무 지나치게 감내하면서까지 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의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욕심이 지나치면은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네, 적당한 수준에서는 스톱할 수 있는 그런 제어 사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돈은 크게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이번에 4월 21일 기점부터 해서 뭔가 예상 밖의 수입이 들어오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들어와도 바로 또 써야 되는 돈일 수도 있어요. 바로 나가버릴 수도 있어요. 본인이 뭔가 무리해서 다른 거를 투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지출을 해야 하는 뭔가가 생길 수도 있어요. 아까 전에 목성과 천왕성은 굴러 들어온 행복, 행운 같은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일단 들어왔을 때 마음을 어느 정도 비우시고 어떤 기회든 금전적인 부분이든 편안한 마음으로 대처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어떻게든 더 불려봐야지, 어떻게든 더 욕심내서 내가 더 많이 일을 해야지, 이렇게 돈을 더 벌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들어오고 이거는 또 언젠가 좋은 쪽으로 쓸 수도 있는 돈이다 라고 돈의 순환을 그리면서 좀 편안한 마음으로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지나친 리스크를 감내하면은 진짜 크게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기세가 되게 강해진다라고 보는 배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거를 확대해주는 거 맞아요. 근데 이게 좋은 것도 과하면 어떨까요? 좋은 것도 너무 과하면은 반드시 어느 순간에 잃게 만드는 일들이 생겨요. 너무 과하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어떤 깨달음, 영감 이런 걸 얻었다고 했잖아요. 정신적으로 막 각성이 일어난 것 같다. 근데 이것도 너무 거기에 심취되고 너무 치우쳐가지고 일상생활을 못하게 될 정도로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그렇게 될 수도 있는 배치거든요. 내가 죽음에 대해서 너무 생각하다가 살아갈 의미도 잃어버린다거나 다 포기하자, 아니면은 굉장히 너무 영적인 세계로만 들어가서 일상생활에서 내가 해야 하는 것들을 완전히 무시해버린다거나 그런 흐름도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깨달음과 영적인 성장을 이루실 수 있으나 그래도 우리는 3차원 지구에서 살고 있는 거는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지나치게 휘둘리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너무 광적으로, 너무 치우쳐서, 그리고 너무 욕심내서 무리해서 움직이는 거는 삼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신감 같은 부분이나 긍정적인 이런 낙관적인 마음이 너무 지나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실수도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은 주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는 솔직히 조금 불안정할 수도 있어요. 갑자기 예상 밖으로 올라가는 그런 전환기잖아요. 되게 흐름이 좋아질 텐데 근데 이렇게 한번 올라가면 내려올 때도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럼 그때는 크게 손실을 볼 수도 있으니까 우왕좌왕 하면서 막 투기하거나 리스크를 감수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그리고 여행을 가고 싶다, 일을 바꾸고 싶다, 환경을 바꾸고 싶다,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싶다, 이런 분들께도 좋은 운의 시즌이니까요. 적극적으로 움직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영원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마주하는 이 순간순간의 행운을 만끽하고 싶어 라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 가벼운 스탠스로 움직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럭키님들께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만 즐겁게 캐치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해를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나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다 하는 것만 캐치해 가셨으면 합니다. 다음 영상 때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